지금은 네 바퀴로도 갈 수 있는 곳이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쏘가는 걸어서 산을 며칠은 넘어야 했을 만큼 깊은 산중 마을입니다. 산허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처럼 산 곳곳마다 мя오족이 터를 잡고 있는 쏘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에서 재미난 광경을 먼저 만났습니다. 你好，我想问一下，然后他在水里干什么？在水里洗澡吗？在水里洗澡，平时在种地，哎，对对，天天来洗吗？天天来洗，夏天天天都来洗。 한 번 들어가면 도통 나올 줄을 몰라서 애를 좀 먹는다는군요. 소가 잠수도 안 해요. 마주친 김에 물소 주인에게 다음 여정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这个寨子是苗族民族住的，哎，对。你也是苗族我。也是苗族，这里全部苗族呢。反正在我们这一片全部都是苗族人。再见。再见。 이렇듯 낯선 여행길에서는 만남 자체가 반가운 이정표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행인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풍우교에 올랐습니다. 외부와의 오랜 단절 속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мя오족의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으로 이어지는 길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мя오족 사람들은 가파른 산비탈에 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돌계단을 만들어서 마을과 마을 그리고 집과 집을 왕래해 왔습니다. 어렵게 찾아 올라간 마을의 꼭대기. 오, 호박이 사과처럼 열렸네. 제 눈을 먼저 사로잡은 건 화려한 전통 의상에 거대한 머리 장식을 한 두 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머리 장식, 가채를 얹은 이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채를 얹은 채로 몸집만한 물동이까지 지고 가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你每天背水吗？每天背几次？每天早上背一次。每天早上。 그런데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 머리 장식 때문에 мя오족 중에서도 장강мя오라고 불린다는 이들 소수민족. 대체 그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 걸까요? 这个大概多少公斤呢？这个头发？有5斤。 5斤。5斤。 과거엔 남녀 모두 썼지만 이젠 여성들만의 전통으로 남았다는 가채. 풀어놓으니 이렇게나 깁니다. 긴 건 무려 3m나 되는 것도 있다는 가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这是以前老人，奶奶的。 네奶奶的. 这是妈妈的妈妈煮了嘛。 실하고 머리카락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실이고 요 부분은 지금 머리카락인데 이 실을 굉장히 여러 가닥을 꼬아서 이 실의 굵기로 지금 만든 거죠. 가채를 풀자 더욱 자세히 보이는 숯불 장식 또한 가채만큼이나 독특합니다. 这是什么呀？这是水果果。这个为什么像牛的脚这个样子？这是以前的老人点的是下子后点的。 궁금한 게 많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가채를 한 번 더 써주기로 했습니다. 길이도 부피도 만만치 않은 가채를 미리 머리에 고정시켜 놓은 긴 뿔에다가
여러 번 돌려 감아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곳 여성들은 가채가 크면 클수록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은 장강미아오족이 산중에서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커다랗게 만든 데서부터 비롯된 지혜라고 전해지죠. 그렇게 가채를 올린 지 장장 30여 분. 홍샤 씨의 머리 위에 할머니, 어머니 것까지 무려 3대의 머리카락이 얹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채 생활을 한 할머니, 어머니 때와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你们平时不戴这个头发吧？啊，平时不得有客人来喜欢看着的，有，有客人来。感激，过年这样的时候。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상이 물려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장강마오의 여인들.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그랬듯 그녀들 또한 아주 먼 훗날 이 외지고도 척박한 산중에서 지혜롭게 살아간 또 하나의 전설로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하루지만 마을에서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마을에 온통 어린아이와 여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哎，你好，你是干什么呀？是买的。是美，是美。 심지어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마저 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은 여자들뿐. 한때 이 깊은 산중에서 사냐를 누비며 수렵과 채취를 담당했을 장강미아오의 남자들은 모두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그 궁금증을 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단 3식구만 살고 있다는 미아오족 왕가오청 할아버지 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孩子3个孩子都出去了。孩子打工去了，这一家人才有5个。你们一家人有5个。哦，他是你的是我家姨姨。嗯。阿姨。阿姨。哦，我的老公的爸爸。 老公的爸爸。知道了。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 없이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온 대표적인 소수민족 미아오족. 현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들도 자급자족을 벌인 문명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吃饭了吗？吃饭了。要吃了，走啊，走吧走，走吧走吧走。多大年纪了？你姐，你100岁了。 100岁。 哦。 100살 할아버지예요. 100살 할아버지. 是不是啊？哎，好，谢谢。人有关。 평생을 통해 그 변화의 바람을 겪은 할아버지가 인심 좋게 오이 하나를 챙겨주십니다. 哎呦，先生，你100岁，很健康。很健康。健康。吃去哦，那些。你吃吧，你吃。你哪吃呢？好。好，再见，再见。好，再见，再见。再见。好，再见，你们2个辛苦着啊。好。对啊。加油啦。再见。再见。 소박하지만 온정이 살아있는 이 가족에게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문명은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을 있게 한 원형만큼은 지켜낼 수 있겠다는 뿌리의 힘을 느낍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들이 길을 끊어놓아서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 없이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왔다는 또 다른 미아오족 마을을 찾아 떠나는 길. 미아오족은 꾸이조우에만 400만이 살고 있는 규모가 아주 큰 소수민족입니다. 같은 미아오족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서 복장이나 언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중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대로 мя오족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푸중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你好。哦，哎呦。啊，你是这个地方的？这个地方的？哦。你高兴吗？很沉呐。 돼지 몇 마리에 싱글벙글 미소를 짓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저렇게 직접 이 돼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순박하고 재미있네요. 이곳 푸중 마을은 눈을 두는 곳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곳곳에서 문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수민족 특유의 정감이 묻어납니다. 你好。 우리 귀에 익숙한 떡 맺히는 소리에 이끌리듯 따라간 곳. 양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치는 건 떡이 아니라 천인데요. 이건 전통 염색의 한 방법이랍니다. 自己穿还是卖出去？穿呐。是你们自己穿的。哦，你知道吗？这个地方很脏啊。你手给我看一下。手穿的。你手。 이곳 мя오족 여성들의 주요 노동은 염색. 손에서 염료가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랑이라며 금세 옷 한 벌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很好看，很好看，打不过呀。是一样的布。哦，好像不一样。一样嘞。 염색을 하던 옷관과는 달리 옷에서는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好不好？加油！这是苗族传统的。是苗族的。哦，这就是 이 마을 мя오족의 전통 의상의 특징이 바로 이 광택에 있다네요. 저의 호기심을 알아챈 아주머니께서 직접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거창한 기술을 상상했던 제 앞에 아주머니가 내놓으신 건 달랑 달걀 하나.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옷감 위에 반복해서 덧칠하면 좀 전에 본 옷처럼 빛이 나면서 빳빳한 옷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 мя오족 사람들이 옷을 빳빳하게 광택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중 생활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져 다칠까봐 대비한 그들만의 자구책인 거죠. 또 하나, 염료 또한 쪽빛이 나는 남전초라는 풀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색을 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밭에다가 심기도 하고 하는 이제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이제 잎을 따다가 여기에 넣어놓고 이제 밤새 우려내면 요 색깔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은 걷어내서 버리고 이제 여기다가 염색을 하는 거죠. 이 색깔이 그 풀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얻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염료에 옷감을 담그는 거나 말리는 것도 무려 석 달에 걸쳐 10번 이상은 반복해야 이런 색감과 광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мя오족 여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천에는 녹록지 않은 자연 환경을 극복한 그들의 오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날 인근의 мя오족 주민들이 모여드는 롱가의 5일 장날. 오늘 이곳에서 저와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여정에서 가채를 보여줬던 장강며오족의 펑샤 씨입니다. 웬만한 것은 모두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녀가 모처럼 장을 나온 것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대표로 장을 보러 온 만큼 흥정도 물건 고르는 것도 꼼꼼합니다. 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我来那个给我，我来帮你。哎呀，行李这么 마을 남자들을 대신해서 손을 덜어줄까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네요. 이번 장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мя오족의 마을 제례나 행사상엔 어김없이 오른다는 닭.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기만 한데 펑샤 씨는 이 닭 저 닭 일일이 다 만져보고 무게도 재면서 꼼꼼하게 고릅니다. 마침내 당첨된 닭은 그 중에서도 근수가 가장 많이 나가는 암탉. 买到了，买到了，给多少钱？给多少钱了？60，你这，便宜吗？不便宜。这个鸡好，你满意吗？满意就好了。 대체 얼마나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기에 바구니에 담을 때도 조심조심. 걷는 것 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마을까지 무려 1시간 이상 걸어가는 동안에도 마치 상전 받들듯 왜 이처럼 애지중지인 걸까요? 펑샤 씨 일행과 함께 다시 찾은 장강 мя오족 마을. 그런데 마을에 들어선 그 순간 첫날엔 고작 10명 남짓 보이던 가채 쓴 여성들이 무리지어 있었습니다. 你好，你好，你们今天干什么呀？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장강 мя오족의 모든 여성들이 전부 자신의 가채를 쓰고서 마을 광장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오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아직도 경조사가 생겼을 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함께 일을 거들어주는 공동체적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 한 사람. 이 청년이 오늘 새 신부를 맞이할 황샤오밍입니다. 올해 나이 18에 신부를 맞이하게 될 황샤오밍. 그는 아직 10대지만 장강 мя오족은 가족 노동력을 기본으로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이곳 마을에선 20살 이전의 결혼이 전혀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식이겠죠.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잔치 음식이라고 해봐야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한 쪽에 가깝습니다. 요건 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밥이네요. 여기는 쌀밥도 먹는데 주로 이 옥수수와 감자를 많이 먹는답니다. 주식으로. 하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펑샤 씨가 장에서 사온 이 닭은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这是干什么？上去看卦，看卦，看卦。看锅子搞个几卦，谁看卦呀？没你们自己看卦？就是没人了，没几，没人，没人。 哎， 차분히 결혼 준비를 하던 마을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뭔가를 지켜보는 이곳은 새신랑의 집.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귀사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에서 치르는 결혼식만 보던 저에게 이 순간은 너무 기대됩니다.
닭뼈에 난 구멍의 개수로 점을 치는 이들의 닭점은 귀사가 닭다리의 살을 먹어치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좋은 정께가 나오길 기다리는 건 신랑 신부 측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숨을 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귀사 왕 샤오뽀 씨가 갑자기 다 먹은 닭뼈를 옷 속에 감춰버립니다. 哎，你为什么刚才把那个鸡骨放在这里了？吃那个对，看样子鸡肝好不好？ 귀사가 신랑 쪽 점을 볼 닭뼈를 챙기면 신랑은 우산을 챙겨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신부의 집 앞.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저마다 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신부를 맞이하러 새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겁이 난 듯 가려다 멈칫하고 마는 신랑. 이어서 바로 돌진하는데 기다리는 건 막대기 세례입니다. 여기엔 예쁜 신부를 데려가니 너 혼 좀 나봐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네요. 짜여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예식대로 결혼식을 치르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신부 쪽의 닭뼈를 확인하는 것. 모두가 주시하는 가운데 닭의 살을 발라먹는 건 귀사가 아니라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딸의 결혼도 기쁘지만 점괘도 궁금한 아버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닭뼈에 난 구멍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짱커리 씨는 뼈를 긁고 또 긁어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신부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닭뼈의 구멍 개수를 확인한 귀사 왕샤오뽀 씨. 이어서 그가 갖고 있는 닭뼈의 구멍 개수까지 확인하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길흉화복을 점칠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좋다는 귀사의 말에 한시름 덜고 밝아진 친척들과는 달리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은 신부의 아버지는 아직도 귀사와 실랑이 중입니다. 마침내 두 개의 닭뼈를 손에 넣은 신부 아버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가족 이외엔 볼 수 없는 닭뼈를 특별히 허락하여 얻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요 이제 닭점을 쳤던 뼈를 좀 얻어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신랑 집에서 먹은 닭뼈고 하나는 신부 집에서 먹은 닭뼈인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뼈에 있는 구멍을 본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요건 구멍이 한 개 있고 여기는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요게 구멍이죠. 신부의 것에서 나온 구멍은 하나, 여기는 여기에 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두 개짜리는 신랑의 것입니다. 요걸 합쳐서 두 개면 좋고 세 개면 좋고 네 개면 좋은데 다섯 개는 안 좋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4개 합쳐진 숫자가 4개일 때가 가장 좋은 점괘라고 합니다. 좋은 점괘와 함께 이로써 부부가 된 신랑과 신부. 장강미아오족의 전통 혼례는 신랑이 매를 맞으며 신부를 보러 왔던 그 길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만일 점괘가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신랑 신부.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저도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펑샤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길. 可以和你们一起。 그런데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礼物给你小娃娃，这是装矿泉水的，装矿泉水矿泉水啊，拿矿泉水吃了，下次不吃。好，谢谢。那啊，下次再来。下次再来，下次再见。 깊고 험한 만큼 그 안에 다채롭고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비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곳. 그 안엔 후이조우의 자연이 꽁꽁 숨겨놓은 전설 같은 이야기와 그 전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길 원했던 이들. 그들이 있어 이 척박한 땅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절대 시들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